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식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문화, 사회, 정치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까먹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육. 이 국민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에 이제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체육 정신, 건강한 마음을 몸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유준상 전 국회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부분은 말이죠. 정치인으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치계에도 계셨지만 스포츠계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시고 활동력이 대단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요트협회 회장도 맡으시고 네. 그리고 체육계에서도 굉장히 큰 활동을 하셨는데 대부분 정치인으로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체육계 활동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배구, 예, 대학교 때 유도, 네, 유도 5단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는 테니스, 축구, 골프, 예. 그리고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 그리고 마라톤, 그리고 요트까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활 체육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체육계 인연은 1974년도에 양정모 몬트리올 올림픽 때 금메달 딸 때 국가대표 선수의 예. 전지 훈련 단장으로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88 올림픽 특별 지원위원은 국회의원 당시 때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간두고 대한 롤러 스케이트 연맹 회장을 14대 15대 8년간 했었고, 예. 지금은 좀 쉬었다가 이제 대한요트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한체육회장 출마하려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기억이 나는 게 네. 예, 회장님하고 저하고 거의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렇죠. 소속 이철승 선생님하고 같이 마라톤을 했었죠. 전주에서 5km를 마라톤을 뛰는데 그때 제일 잘 뛰신 분이 소속 이철승 선생님이 그렇죠. 가장 잘 뛰셨어요. 네. 연세가 대단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예, 그때 같이 마라톤 뛰면서 예,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지금도 마라톤 뛰시죠? 그렇죠. 매일 걷고 뛰고 한 5km 정도 네. 하고 있고, 주말이면 한 10km에서 15km 정도 걷고 뛰고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면서 와.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네. 실제 저는 마라톤이란 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2004년도 그때 소속 이철성 당수께서 예, 예. 체육회장도 역임하셨지만,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신 대표하고 뛸 때 5km를 뛰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2006년도 마라톤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한 300m 뛰는데 예. 숨이 가빠서요. 예. 뛸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나 그 이후로 한 7개월 동안 예. 한강을 달리고 집에서 이제 가까운 데 뛰고 달리고 연습을 부단히 해서 예. 스포츠 서울 마라톤 대회에 처음 풀코스 42.195km를 처음 완주했을 때 그때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여기 책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라톤 끝나지 않았다. 근데 저 깜짝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 다리 근육이 웬만한 젊은 사람 축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2009년도에 예. 제주도 울트라 마라톤 대회 예. 100km를 뛰고 예. 들어올 때의 장면입니다. 와, 정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대단하신데, 같이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근데 저희는 얼떨결에 가서, 이철 선생님 좀 격려해준다고 간 김에 그렇죠, 뛰었는데, 예. 그 뒤로 이제 마라톤을 뛰셔갖고, 이제 완전 체육인이 되셨고, 그렇죠. 저는 그 뒤로 이제, 이게 유명한 그냥 방송을 하게 된 방송 건데. TV에서 지금 130만이 넘는 아. 구독자를 갖고 있는
방송인 아닙니다. 아, 그래서 진짜 이 사진을 보고, 아, 정말,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하셨구나. 그날 이후에. 그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제 내년에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사실 이제 국가 정상화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체육계라는 게 좀 관심 밖에 있는, 예,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육은 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체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가의 중요한 예.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시는데 앞으로 체육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지금 체육계가 어떤 상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신 대표께서 아시겠지만 체육회에서 이 심석희 고 최숙현 사건이 났을 때 온 예. 국민들이 체육계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예. 그런데 정작 사건이 터질 때는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왔다가 또 사건이 어중간하면 가버립니다. 몇 번이고 뭐 다짐을 하고 책임을 지고 뭐 네 가지의 악패를 좀 정리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대한체육계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무책임하죠. 무책임하죠. 그래서 그 무책임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체육이 이제 상당히 그 스포츠 강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지원한 사람들의 역할이 커서 사실 한국 스포츠가 세계의 정상 정도까지 갈 정도로 높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그리고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것까지 한다면 모두 그랜드 슬림을 해낸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체육계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운영하는 체제에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 네. 한마디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화를 거쳐서 한국이 스포츠 선도 국가로 가는데 이제 지도자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맑듯이 체육계도 건강해야 될 텐데 보니까요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와 그 다음에 17개 시도 체육회장의 수장이고 KOC 위원장이자 IOC 위원으로도 활동하니까 이 대한체육회장이라는 게 엄청난 자리군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요. 이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도 우리 애국 세력에게는 중요한 자리네요. 이 자리가. 뭐 저는 체육에는 원래 여도 야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저는 무소속으로 당적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정치라는 마약을 또 마라톤으로 끊어가지고 이제 오직 이제 스포츠와 IT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래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애국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준상 회장님이 딱 회장이 되시면 정말 대한민국 체육계가 확 바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너무 과찬의 말씀이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인으로서의 정신을 갖고 그동안에 이제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육인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쏟아 부어서 뭔가 대한체육회를 한번 수장이 된다면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튼 저에게 또 품은 뜻이 있으니까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체육계에서도 이거 걱정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체육시설도 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요. 또 스포츠 경기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서 이제 경기도 이루어지고 또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체육회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동경올림픽도 연기돼 버렸고 또 내년에 한다는 동경올림픽도 불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각종 대회가 중지됐고 연기돼 버렸고 어떤 경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그런 것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미 AI 전공 교수들, 빅데이터, 사이버 시큐리티 학자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미 한국 디지털 스포츠 연합을 만들어서 이미 제가 대표직을 맡아서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훌라후프를 돌려서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하루 얼마만큼 했냐, 3,000보냐, 10,000보냐, 5,000보냐에 따라서 그 뛰는 그 운동하는 국민에게 보상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주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네. 또한 또 국가는 의료비가 전략되죠. 그리고 또 스포츠의 산업이 발전시켜가지고 산업이 발전되고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이미 창안해가지고 발족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스포츠 센터에 가입을 한다. 그럼 보험료를 절감해줘서 그럼요. 건강해지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모두 체육시설에 가입하고 또 운동을 해서 국가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기는 또 몸도 건강해지고 개인은. 그럼요. 예를 들면 1,000만 명의 국민이 한 종목에 가입을 하고 한 종목에 후원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가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올 거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빅데이터로 해서 가입해 놓으면 거의 최종적으로 쭉 관리가 됩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비용 절감이 되고 국가 예산도 절감시켜 주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것에 어느 정도의 취미가 있고 어떤 것에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있구나.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선수를 이제 양성하고 선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4.0 시대에 맞는 이제 체육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지금 도심의 집값이 오르는 게 뭐 강남 같은 데 교육 여건이 좋다. 그래갖고 강남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강남이나 이런 도심 안에 있는 학교들 보면은 운동장이 너무 작아요. 그럼요. 체육시설도 없고 선진국 같으면은 운동장도 넓고 그다음에 또 체육관도 있고 운동 잘하는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는데 그런 식으로 체육계가 좀 활발히 활동을 하면 대학 선발에서도 좀 건강한 사람들 뽑아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도 저기 체육 운동장이 있네, 체육관이 있네. 그러면 글로 또 이사 가고 그 지역이 또 집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도 좀 이렇게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체육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당연한 거고 방과 후에 활동할 수 있더라고.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했어요. 그렇죠. 운동 잘하는 사람이 또 공부도 잘했습니다. 꼭 무슨 올림픽 선수가 돼야 됩니까? 아니죠. 전체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3살, 4살 때부터 운동하는 사람하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도 이제 학교의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라든지 또 체육시간을 정상적으로 해서 막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되면 친구들끼리 교분도 잘 되고 아주 친숙하게 되죠. 또 지금 공약사항의 하나가 문화부 산하 체육청 신설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청도 생겼듯이 체육도 체육청이 생겨갖고 좀 집중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체육이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국방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소위 K방역청처럼 체육청을 신설해가지고 체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고 또 체육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청 신설이 절대 필요하다. 과거에는 체육부도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폐지가 됐군요. 지금 없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속에 한 개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체육계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그래갖고 뭐 미투도 막 터지고 말이죠. 폭행 네. 사건 막 터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심석희 선수, 최석현 선수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를 하고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이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잘못돼 갖고 운동하면 말이야 두들겨 맞기나 하고 말이죠. 가서 성추행이나 당하고 그래서 안 가르치려고 또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방지할지 또 한번 자세히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동안에 매달 지상주의에서 예. 나왔던 부산물을 볼 수 있고 한 가지로 말하면 단기적 지도자나 선수들의 계약관계 때문에 빚어진 겁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고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소위 지도자들의 인권센터 그리고 체육인과 선수의 인성교육을 하는 센터를 훈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또 지금 이 대한체육회 산하에 여러 이제 또 종목 단체. 종목 단체들인데 여기 보면은 뭐 기업 회장, 또 뭐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와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뭐 그야말로 이제 바지 사장 아니냐 뭐 이런 말을 이제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가 없는 게 또 체육계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체육계 일반적인 체육계 단체 임원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고질적인 병이 뭐냐? 지금은 어떤 그 체육회장 종목단체 장을 마련하려면 뭐 자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그렇죠. 주는 사람, 예. 아니면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하는데 체육계 종목단체에는 항상 반대와 찬성하는 이 세력 간의 악의다툼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임기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 중도에 하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대로 하고도 평가를 못 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반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고질적인 병에 고쳐야 됩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확 바꿔야 됩니다. 네,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체육계라는 게 외교 스포츠, 스포츠 외교, 스포츠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가 선수들의 능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스포츠 외교를 잘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다시 올림픽 유치하고 또 월드컵도 다시 유치하고 또 지금 남북 교류하자, 스포츠를 교류하자는데 사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교류는 실질적인 교류가 아니라 그저 그냥 만남에 그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교류와 또 스포츠 외교 어떻게 이게 같이 잘 달려갈 수 있을런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외교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정주영 회장님, 예. 그리고 체육회장을 역임하신 김은영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타기하신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이후에 완전히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는 어느 기간 이후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IOC 위원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포츠 외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운 2032년의 남북 단일팀의 소위 공동올림픽 대단히 지금 중요한 거고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앞두고서도 중요한 일이고 저는 그 일에 기회가 온다면 전력을 다할 것이고 또 아니더라도 개인 자격이라도 관심을 갖고 진행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젊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지금 아주 젊은 지금 운동선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US 오픈에 있는 김아름 선수 우승한 고진영 파이널 게임에서 했던 분, 그 다음에 상금왕, 김세영, 임성재 같은 이런 그 다음에 많은 젊은 그 선수들이 좀 희망을 갖고 좀 더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회의 수장들을 비롯한 리더들이 스포츠 애교 강화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애국심이 돼요. 체육을 사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예. 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도덕성이 없이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도덕성이 있어야죠. 기업이면 기업인은 기업 윤리에 입각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되고,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공직자 선거법이라는 위법한 일이 없어야 돼요. 예.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를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민사회 단체로서의 리더로서의 국민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 땄다 해서 전부 리더가 됩니까? 그건 기능인에 불과합니다. 그건 골목대장 하면 딱 맞아요. 그러나 전체를 쿠킹할 수 있고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외교를 포함한 전체를 관장할 수, 나갈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지금 스포츠 혁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스포츠 4.0 예, 이걸 이제 주창하고 계시는데 스포츠 4.0은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그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대면 하에서의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 어떻게 선수를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선수를 육성할 거냐, 어떻게 선수를 선발할 거냐, 그리고 국제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과연 이대로 코로나가 계속 됐을 때 우리나라의 체육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집콕 방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선수들도 화상으로 이제 얼마나 외국 사람의 코치를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코치가 외국에 또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해외 지도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지원센터에서 우리의 지도자와 선수를 양성해서 외국으로 출전도 시키고, 외국에 있는 지도자와 선수를 한국에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길러 가지고 타국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게 바로 스포츠의 국제 교류고 협력이고, 또 앞으로 스포츠 외교의 근간이 될 수 있죠.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냥 SNS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하시고 SNS도 좀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윤인상 의원님 뭐 정치하시다 보니까 SNS 잘 모를 텐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배워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을 가셔서 놀랍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윤인상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요새 최근에 좀 했고, 오래전에 한 3, 4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IT 보안이라든지 일상 건강 문제라든지 또 때로는 정치 문제, 또 경제 문제 간간히 해왔었죠. 오래전부터. 예. 많은 분들이 70대 후반이라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뭐 아까 마라톤 사진 한 장만 봐도 뭐 20대보다 훨씬 대단한 체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지금 좋아가지고 할 일을 찾고 다니고 있어요. 할 일을 찾고 다니고. 그래서 매일 5km씩.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국회에서 48년 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위단 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뭐 건강하시고, 의원님 나이가 60대냐고. 지금도 화면에 굉장히 젊게 나오시는데, 뭐 앞으로도 몇십 년 활동하시는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바이든하고 동갑아입니다. 근데 신 대표님, 청춘이라는 시 기억하죠? 청춘의 시를 만든 사무엘 울만이 88세 때 청춘의 시를 지어냈습니다. 그 88이라는 나이가 좋습니다. 88. 88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걱정 없습니다. 저는 나를 만나고 나면 통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제 호가 당산나무, 당수. 당산나무 아시죠? 당산나무 마을 앞에 이제 쭉 가면 뭐 꼰디고 바둑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싸움하고 낮잠 자고, 그리고 선거 때 되면 후보들이 와서 그 동네 마을 앞에 확성이라고 연설도 하고, 이런 그 당수란
호가 제가 아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의 조동필 학장님이 저에게 학생 때 지어준 건데, 그때는 두목 당수할 때는 야당 상수는 하겠다. 너 국회의원은 틀림없이 한다 했는데, 그 어른이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제가 국회의원 나왔을 때 우리 전남 지역에 와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거를 이제 고인이 된 조홍규 의원이 형님은 이제 그 당수보다는 당산나무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을 아우를 수 있고 남녀노소 전부 어울릴 수 있는 통큰 사람이 되시오하는 네. 의미에서 지어준 호입니다. 아, 멋있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 여러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통크에 품어야 되는데 지금 단일화를 주장하시고 계신다고 해서. 그렇죠. 제가 지금 현재 회장인 이기영 회장과 맞서서 체육계를 변화하고 혁신시키는 수장이 되려면 예. 많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백패하죠. 그래서 제가 장영달 의원한테도 후보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후보들한테 윤광로 후보한테도 얘기했었고, 강신우 후보한테 얘기했고, 이혜리사 지금 출마 선언 안 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문대성 후보에게는 내가 직접은 얘기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정말로 참으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체육을 한 단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적 스포츠의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수장을 바꿔야 된다. 예. 수장만 바꿔서 안 된다. 이거는 정치로 말하면 집단 지도 체제로, 집단 지도 체제에서 기능별로 자기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예. 그 달란트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간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꿈은 혼자 꿈은 꿈이지만 우리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가 만약에 막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 사람과 함께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체육회를 끌고 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변화의 또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스포츠도 함께 뛰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2월 3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펼쳐지는데, 예, 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체육계에다 또 아니면 이제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체육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미처 다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체육은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해 와서 스포츠 강국으로는 자리를 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100년을 끌고 가야 될 체육회의 수장은 이제는 능력 있고, 그리고 소위 소통 능력을 겸비한, 도덕성을 겸비한,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고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잘 열어주도록 스스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체육계의 변화의 혁신을 통해서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서 이 체육계의 발전에 힘을 모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후보 난립이 되지 않도록 하나로 되는데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대한체육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70여 개의 종목 단체의 수장이고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와 17개 시도 체육회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조직인데, 예,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많은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체육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것을 정상화 시켜서 바로잡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유준상 TV라고 있습니다. 유준상 TV 들어가셔갖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한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구전 녹삼 세트 저희가
늘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구전 녹삼. 요거 한 박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 3박스 드려요. 3박스. 90호. 90호. 아, 이거 지금 선물하면 참 좋죠. 이거 3박스 사셔갖고 연말 연시에 선물할 때가 있으면 요거 해보세요. 받는 분들은 임영웅이 선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또 그리고 본인이 드셔도 정말 좋고. 그래서 이게 그냥 구전 녹삼이 아니라 홍삼은 금산홍삼, 녹용은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2개를 콜라보해 섞었으니까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벌써 파우치부터 좋잖아요. 예, 저 하나 먹을게요. 예. 그래도 매일 2개씩 먹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아, 먹어야 돼. 우한 코로나 이겨내고 건강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3박스 41만 4천 원짜리를 39% 할인해갖고 25만 1천 원에 드립니다. 010-9798-8811인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애국달력까지 드립니다. 애국달력 몇 월 달 볼까? 12월 달 한번 보죠. 12월 달 딱 보면은 12월 5일 국민교육 헌장 선포가 있었고 12월 7일 박정희 대통령 서독 방문이 있었고 12월 12일 대한민국 합법정부 수립이 있었고 이렇게 너무너무 대한민국 근대사가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박정희 대통령 공식 영정이 있습니다. 공식 영정. 저희가 저작권 주고 한 거거든요. 공식 영정. 그리고 맨 뒤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집에 잘 오리셔갖고 붙여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절치선까지 쫙 있어요. 다 위에. 자,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 25만 1천 원이니까요. 010-9798-8811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